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강의죠.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블로그 스킨 꾸몄던 그 블로그를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스킨을 꾸몄던 그 블로그죠. 제목도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고 프로필 내용들이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처음 이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도 따라서 해보시면 하나 차근차근 최적화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같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블로그는 이제 쓰는 방법은 포스트 쓰기라고 왼쪽 편에 보이시죠? 이걸 눌러주셔도 되고요. 메인 쪽에 보시면 이제 첫 포스팅이기 때문에 포스트 쓰기라는 것도 있죠. 이걸 누르셔도 되고 똑같은 겁니다. 네, 그렇게 누르셔도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스마트 에디터 3.0 베타라는 게 있죠. 포스트 쓰기 바로 밑에 이게 이제 생긴 건데 이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이제 포스팅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편집이라든지 글쓰기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작성을 했을 때 모바일에서 좀 최적화되어 보일 수 있게 되어 있는 이런 이제 편집 툴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이, 이 스마트 에디터 3.0 베타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본인이 사용하는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죠. 그 브라우저가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스마트 에디터 3.0 베타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크롬 브라우저라고 보이시죠? 이거를 검색을 해서 하셔서 크롬 브라우저 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이 크롬 브라우저 아이콘이 열릴 거예요. 이거를 이용을 하셔서 네이버로 들어가시면 네이버 블로그로 들어가시면 아까 보셨던 그 스마트 에디터 3.0 베타가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화면이 열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위쪽은 제목이고요. 아래쪽은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사진과 글이겠죠. 그 위에는 글을 이제 표시하는 방법들이 좀 이렇게 글을 이제 편집하는 거죠. 글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왼쪽 편에는 사진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는 컴퓨터로 할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이겠죠. SNS 이거는 인스타나 페이스북 등에 내가 이미지를 이미 올려놓은 것을 가져와서 업로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내가 받아놓은 게 있다면 올릴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지도 내가 특정 위치를 표기하고 싶을 때 이제 쓰는 거고, 이거는 이제 텍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에 제가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고 클릭을 한번 하면 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게 뭐냐면은 글씨 위치를 왼쪽으로 할 거냐, 정면으로 할 거냐라는 거죠. 저는 주로 이제 가운데로 해서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야경. 제가 오늘 통영야경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일상 내용을 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야경. 네, 너무 멋져요.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내용을 제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위에 이런 것들이 툴들이 나오죠. 역시 자, 이 중에서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저는 내용 역시 가운데 정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커서가 가운데로 오게 되고요.
포스팅을 할 때 먼저 이미지를 가져오시는 게 편합니다.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다 가져와서 다 올리고 그 이미지에 맞춰서 내용을 기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내용은 이 사진을 이렇게 클릭하셔서 가져오시면 되는데 블로그를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스마트폰에 본인이 찍어두신 일상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찍어둔 것을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사진을 불러오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카카오톡을 많이들 하시죠. 대부분 카카오톡은 누구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물론 이렇게 USB로 이렇게 이미지를 저장받아서 하실 수도 있고, 블로그 포스팅 자체를 스마트폰으로 직접 하시게 되면 어차피 스마트폰에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컴퓨터를 통해서 매물 업로딩이나 블로그 관리를 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USB 선 말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카카오톡 PC 버전을 통해서 이미지를 받아서 업로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카카오톡 PC 버전 이렇게 다운받기 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다운을 받으셔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기가 스마트폰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건 뭐냐면 저한테 보낸 거거든요. 스마트폰에서 본인을 저 아이디를 클릭을 해서 저한테 이제 메일을 이미지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오늘 통영 야경을 찍은 3컷을 저한테 보낸 거거든요. 자,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이것을 다운받을 위치를 지정을 해서 이 저장을 누르시면 PC에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바탕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 새 폴더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새 폴더가 열리고요. 자, 이걸 이름을 바꾸시려면 다시 이 아이콘 위에 커서를 갖다 대고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맨 하단 두 번째 이름 바꾸기라는 거 있죠.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블로그 이미지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하나 만들어 주시고 저장을 저 위치에다 하시면 됩니다. 저장 눌러 보겠습니다. 자, 바탕화면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바탕화면, 그리고 블로그 이미지라는 이 아이콘을 찾으시면 됩니다. 블로그 이미지라는 게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이 블로그에 이 아이콘에 저장이 된 겁니다. 자, 다시 두 번째 이미지를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클릭하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첫 번째 이미 블로그 이미지라는 아이콘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저장을 누르시면 그 아이콘에 저장이 됩니다. 폴더에 저장합니다. 폴더입니다. 폴더. 자, 다시 세 번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 다시 저장 누르시면 이미지가 3장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이미지가 스마트폰에 있던 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PC에 저장이 된 거거든요. 거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고요. 다시 블로그로 들어가서 아까 그 이미지를 3개를 먼저 이제 받는 거죠. 블로그에 업로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누르시고요. 자, 블로그 사진 조금 전에 블로그 이미지죠. 자, 블로그 이미지를 다시 찾아서 눌러주시고요. 조금 전에 그 이미지가 3개가 이렇게 다운이 받아져 있습니다. 3개를 다 드래그 이렇게 하시고요. 드래그 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십시오. 이러면 3개의 이미지가 열리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자,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가 저장이 되었죠. 여기서 뭐 이미지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 하면, 만약에 내가 맨 밑에 있는 이미지가 제일 위로 갔으면 좋겠다, 문맥상 하면 마우스를 왼쪽 거를 클릭을 하시고 클릭을 누르고 계세요. 누르고 계신 채로 내가 원하시는 위치로 슬그머니 자리를 이동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초록색 바가 보이죠? 이 바가 내가 놓을 위치예요.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이 가운데 놓겠다는 의미고요. 초록색 바 보이시죠? 이렇게 옆에 놓으면 옆에 놓겠다는 의미고요. 이렇게 옆에 놔집니다. 다시 클릭을 해서 위로 당겨가면 내가 위에 놓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커서 이제 막대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위치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이미지에 자신의 업체, 그러니까 사원명과 연락처를 담는 방법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런 경우에는 다시 마우스 커서로 이미지 하나를 클릭을 해보십시오. 그냥 클릭입니다.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러면 위에 또 바가 뜨죠. 이 중에서 두 번째 있는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진 편집하는 이제 툴이거든요. 자, 클릭을 해보시면 이게 편집을 하는 새로운 툴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필터라는 것은 여기에 색감을 이렇게 부드러운 것, 차분한 것, 부드러운 것, 뭐 상큼, 깊은, 한번 눌러보시면 이미지들이 각각의 색채들이 있어요. 그 느낌이라고 하죠. 이렇게 다른 각각의 고유의 어떤 색채, 색감들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하게 해서 자기 블로그의 이미지로 사용을 하시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자르기는 이미지를 자르거나 뭐 회전을 할 때 쓰는 건데, 자르시는 일은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고, 아래 보시면 회전하는 거 있죠. 회전. 가로로 된 걸 세로로 된 걸 가로로 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마 쓰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이때는 회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가로 세로 회전을 한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회전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세 번째, 크기. 크기는 이게 아래 보시면 이제 원본 사이즈가 있고요. 각각 사이즈 픽셀입니다. 픽셀. 말 그대로 용량을 줄이는 건데요. 이건 뭐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원본 이미지의 어떤 그 무게감, 픽셀 그대로 저장을 해서 업로딩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보정은 밝기나 채도,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 색감들이 다 달라지고 밝기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모자이크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 뭐 다른 사람 얼굴이 찍힐 수도 있고 좀 이렇게 가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네 번째 모자이크를 누르시고, 사각이 얼마나 크게 하겠느냐, 원으로 할 것이냐, 이 사각을 하게 되면 제일 이제 잘 안 보이게 되죠. 더 많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눌렀고, 자, 이만큼 드래그를 해서 표시를 한다. 이만큼 모자이크 처리가 된 거죠. 보이시죠? 이렇게 모자이크, 특정 사람의 얼굴을 가리실 때 하시면 되고요. 저 지손 누를게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클릭을 하고 다시 이것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크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서명이 있죠. 서명 이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자신의 업체명과 전화번호를 이미지 안에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서명이거든요. 물론 텍스트도 있긴 한데 서명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서명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명을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이런 것들이 뜨죠.
이거는 이미지 서명, 본인이 평상시에 이미지를 만들어 둔 게 있으면 이미지를 가져와서 쓰시면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텍스트 서명을 쓰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걸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자, 화면이 너무 크니까 맨 오른쪽에 화면 맞춤, 이거 제가 한번 체크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전체 화면에 내 그 워터마크, 즉 이제 업체명과 전화번호가 좀 너무 작게 보여질 것 같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 이미지 글자 크기를 크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렇죠? 전체 이미지를 봤을 때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 글씨체도 조절하셔도 되고요. 몇 가지가 나오죠. 뭐 안에 뭘 넣고 싶다 이런 건 뭐 넣으셔도 되고, 이건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업체명과 전화번호를 넣으시면 돼요.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상호명과 전화번호를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위치를 조금 옮기고 싶다면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셔서 약간 수정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위쪽에 넣으셔도 되고요. 위쪽에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옮기시면 이렇게 옮겨갑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지정하신 다음에 모든 사진 적용을 눌러주시면 전체 사진에 다 같은 위치에 이 상호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같은 위치에 저장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사진에 텍스트 서명이 적용됐다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완료되면 이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맨 밑에 스티커는 그냥 우리 스티커 같은 거 하나 있죠. 그런 거 여기 그냥 표기하고 싶다 하면 하나 스티커 뜨면 그 스티커 크기 사이즈 표기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고요. 자, 완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완료가 됐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각각의 워터마크가 상호명과 전화번호가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이미지에 자신의 업체명과 전화번호를 기입하셔야지 이 내용에 기입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에 업체명과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게 되면 그것은 다음 포스팅에도 또 그렇게 같은 이름과 번호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이버는 그 블로그의 각각의 포스팅에 동일한 어떤 단어라든지 숫자, 즉 같은 패턴으로 포스팅이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페널티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자기 매물 올리실 때 전부 전화번호랑 상호명을 글로서 써 넣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런 분들이 네이버에 페널티를 받는 거예요. 상업 블로그로 인식이 돼서.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검색 최적화가 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 일상에도 이렇게 전화번호와 상호명을 담아서 간접 PR을 하시고, 내용에는 아주 일상적인 내용만 쓰시면 돼요. 나중에 매물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요 맨 밑에 보시면 이런 거 있죠. 대표라는 거 적혀 있죠. 이거는 한번 마우스 왼쪽 클릭해 주시면 썸네일, 즉 우리가 포스팅을 검색을 하고 했을 때 대표 이미지가 하나 그냥 딱 보여요.
블로그 포스팅을 클릭하기 전에 어떤 대표 이미지를 내겠느냐, 가장 좀 부각을 시키고 싶은 이미지를 그냥 하나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대표 이미지 지정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정도까지는 사진은 한 3장 내외로 이렇게 해주시고, 글자 수는 한 200자에서 300자, 네, 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처음에 쓰시기가 어렵더라도 글을 좀 쓰실 때 5줄, 가로 글자 수가 한 20글자 이내이면서 5줄의 어떤 그 문단이 각각 3개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볼게요. 통영 야경, 오랜만에 다녀왔어요. 미수동 방향인데요. 정말 야경이 멋지더라고요. 자, 이 정도로 적고요. 두 번째 들어갈게요.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이 정도로 제가 작성을 해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 이 가로 그러니까 한 줄이죠. 한 줄이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22자를 넘지 않는 게 좋아요. 예, 그렇게 한 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한 문단을 이렇게 지금은 이제 4줄인데요. 4줄. 한 문단을 보통 한 5줄 정도 하셔가지고, 한 3개 문단 정도 이렇게 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한 2주 동안은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2주가 지나면 글자 수와 이미지 수를 조금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가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조금 글을 한번 쓰는 연습을 하시되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제목에 상업적인 글자를 넣으시면 안 돼요. 특정 업체명을 넣는다든지, 나는 홍보할 의사가 없고 일상이지만 업체명을 넣는다든지, 맛집이라든지 무슨 추천, 매매, 판매 이런 것들의 글을 삼가해 주시고요. 내용에도 매매, 판매 이런 어떤 상업적인 내용이 풍기는 그런 제목들, 그런 단어들은 안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업체명도 내가 어떤 게 맛있어서 그냥 갔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종료를 하셔야지, 업체명을 기재를 하시면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말 그대로 나는 최대한 일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라는 어떤 취지의 내용을 담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 꼭 지켜주셔서 포스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이 태그라는 게 있는데, 태그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이버 블로그는 태그는 그렇게 영향력이 없고요. 예, 그렇게 기본적으로 작성을 한번 해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하나씩은 꼭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블로그를 이렇게 작성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행을 한번 눌러볼게요. 발행 누르면 뭐 다른 것들 없거든요. 여기 보면 지난번에 이제 카테고리 3개 만들었죠. 일상이니까 일상 하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은 크게 손대실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해서 발행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본인의 첫 포스팅이 이제 작성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네, 블로그 팀 뭐 이런 거 뜰 건데요. 이거는 이웃 추가 그냥 하시면 되고요. 블로그 팀에서 그냥 안내 서로 이웃 누르시고 다 확인 누르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된 겁니다. 첫글이 대망의 첫글이 포스팅이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이미지 넣고 글 쓰는 것 부분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한번 처음 쓰시는 분들은 제 포스팅, 제 블로그 이 동영상을 보시고요. 한번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면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 블로그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뭐 문자를 주셔도 되고 전화를 주셔도 되고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건이 되는 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따라해 보시면 그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이상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